티벳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티베트 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 티베트 주간 뉴스 에피소드에서는 올해의 탑10 뉴스를 소개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계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달라이 라마의 85번째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는 달라이 라마에 대한 감사의 해를 진행했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티베트의 인권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문제 해결에 총동원을 했습니다. 망명 티베트 의회는 1일 예산 세션 소집을 하고 열차 세션을 3물로 연기했습니다. 미국 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 2020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 티베트의 대선과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티베트 대학생들의 뛰어난 학업 성적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티베트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코로나 시국의 도전과 싸우기 위해 고군분투함에 따라 달라이 라마는 연중 내내 적극적으로 가상법회와 세미나, 컨퍼런스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격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종교 지도자, 학생, 세계 지도자, 학자, 과학자, 기후운동가들과 약 40여 회 걸쳐 다양한 주제로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는 인도 불교 고전의 과학과 철학 제2권 정신도를 출간했습니다. 7월 6일 14대 달라이 라마가 85번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인사들과 네티즌들이 따뜻한 소원과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라이 라마의 삶과 업적을 축하하는 가운데 미국 전 대통령 조지 부시, 미국 하원 의원 낸시 펠로시, 청소년과 체육부 장관 기란류, 인도 정당 BJP 정무 람 마다브 등의 특별한 영상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달라이 라마 탄생 85주년을 기념하여 전 세계의 티베트와 티베트 지지자들은 인류에 대한 그의 탁월한 공헌을 인정하여 달라이 라마에 대한 감사의 해로 한 해를 바쳤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4가지 원칙 약속에 관한 일주일간 가상 시리즈에 약 120명의 연사가 달라이 라마의 4가지 원칙 약속에 대해 15가지 언어로 연설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는 코로나19 국면에 인도 전역의 마스크 배포, 티베트 학생들 간의 에세 및 그림 경연 대회, 학자 및 연구자와 가상 패널 토론을 포함하여 많은 행사를 조직하고 달라이 라마에 대한 감사의 해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중국 당국이 16명의 티베트인을 체포하고 구금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에 티베트 동부의 주마르 카운티 직들 마을에서 63세의 덕담과 그의 친척인 43세의 갈첸이 토지 소유권 몰수에 대한 조항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베트 디루 카운티의 아이 3명의 엄마인 36세 남모가 2020년 8월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남모는 지난 8월 인도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티베트인들에게 돈을 보낸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코와 남작이라는 2명의 티베트인이 망명 티베트 정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랭초라는 또 다른 티베트 여성은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위챗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혐의로 칭하이성에 있는 티카 카운티 하이난 티베트 자치구의 구치소에서 열일 동안 행정구금되었습니다. 그녀는 구금의 법적 근거로
명시되지 않고 기타 도발 행위 범주에 따라 구금되었습니다. 티베트에서 인기 있는 작가이자 시인인 46세의 승려 겐덴 룬둡은 12월 2일 티베트 북동부 랩콩 카운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현재 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수감자 우익 옹호 단체 떼화는 스촨송 갈지 티베트 자치구 종등 법안에서 9명의 티베트인이 부활주의를 선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9명의 티베트인은 최닥, 돌마체랭, 드럭바, 체랭예시, 벤바, 남카겔첸, 베마체탈, 부톡, 부타리입니다. 이 티베트인들이 받은 혐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티베트인들이 다양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14건을 알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티베트 낙추 감두류 출신의 인구 가수 룬둡 닥바는 중국 당국 티베트에서 실시한 중국의 억압 정책을 비판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분리주의 활동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검은 모자라는 노래를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2019년 5월 자의적 구금으로 1년 넘게 구타당하고 가혹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간로 티베트 자치구 간수송 상추현 인민법원은 6월에 10명의 티베트인에게 징역 9년에서 1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갈취와 강제거리로 기소되었습니다. 10명의 티베트인은 다시가코, 닝착, 갈로, 소남길, 닥탈길, 제왕, 덴바가초, 담전돌지, 담전체랭, 조바체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걸록현 종등재판소는 걸록현 마친 출신의 티베트 유목인 룬둡 둘지에게 중국 불법으로 간주하는 달라이라마의 사진과 법회를 비롯한 컨텐츠를 전달 및 게시에 대해 분리주의 선동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룬둡 둘지는 7월 23일 체포되어 선고될 때까지 5개월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징하이송 말로 티베트 자치구 제콕 카운티 출신의 간로 재단과 제고라 2명의 티베트인이 2020년 7월 티베트 북동부 중국 법안에 의해 각각 7년과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달라이라마를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하고 노래하고 회람한 후 국가 전복과 국가 비밀 유출 혐의로 받았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모든 티베트인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허위 혐의로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수감 기간 동안 겪은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티베트 정치범의 사망자는 6명이며 석방 당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낙추 드루 카운티 출신 아이 3명의 어머니인 라모는 2020년 8월 경찰 구금에서 지역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경찰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라모가 체포된 지 2개월 만에 경찰은 그녀의 가족을 경찰병원에 호출했을 때 라모는 가족이 알아볼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중국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한 뒤 2019년 석방된 전 티베트 정치범 최기는 2020년 5월 감옥에서 받은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는 스촨송 가르제 티베트 자치주 셀타 카운티 니토르툰 간 숄망 마을에서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삼두부로도 알려진 델레 재단은 2020년 2월 사망했습니다. 그는 중국 당국에 항의한 후 7년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고 둘구 덴젠 델레 림포체의 보좌관인 다시 분촉이라는 티베트 승려가
장기적인 병과 투옥 끝에 올해 3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건강은 2003년 7월 스촨성 달제도 근처의 약초라 교도소에서 석방된 이후 계속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분촉의 체포 이후 결핵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 부족과 교도소의 학대로 인해 7년간 수감 기간 동안 건강 악화되었습니다. 겐든 셰럽이라는 전 정치범이 감옥에서 입은 부상으로 4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서를 공유하고 유포한 혐의로 2017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티베트 자치구의 소그 카운티 로펀라티 사완의 승려였습니다. 제랭 박도는 4월 26일 그의 고향에서 51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티베트 깃발을 들고 달라이라마의 귀환을 요구하고 중국의 불법 통치에 항의한 혐의로 8년 포격했습니다. 다 운보 출신의 19살 티베트 승려 덴진 니마는 2019년 11월 평화적 독립 시위로 중국 당국에 의해 심한 구타와 고문을 받고 2021년 2월 19일 사망했습니다. 티베트 안팎으로의 정보 흐름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통제의 분명한 사례 중 하나는 2015년 분신해 사망한 슐머에 대한 최근 보도의 사례입니다. 2021년 1월 티베트 언어 권리 옹호자 자시 왕축이 석방되었지만 자세한 정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의 첫 번째 사례가 나타났을 때 세계 각국의 전염병의 도전과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앙 티베트 행정부는 티베트 공동체의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 내각은 코로나19 프로그램에 대한 330만 인도 루피를 승인하여 티베트 지역 사회, 고통받는 노인 및 대학생에게 좌초된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티베트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최초의 대규모 지원 패키지였습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코로나19 타스크포스는 코로나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는 인도의 적극적인 폐쇄가 해제된 후에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연장된 폐쇄를 진행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는 구급차 및 검용시설,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위한 헬플라인 번호,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전화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시설을 제공했습니다. 주요 티베트 종착지에서 면봉 샘플 수집은 선정되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는 긴급 구호 기금에 대학생과 노인 및 고통받는 티베트인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은 티베트 TV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수업 및 기타 학습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과 그의 유가족 그리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1년의 기도 서비스를 조직했습니다. 45차 코로나19 브리핑에 따르면 1월 16일 시작된 봄 인도 예방접종이 첫 번째 단계에 따라 인도의 196명의 티베트 의료진에게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망명 티베트 공동체에서 총 1,519건의 코로나 양성 사례가 보도되었으며 이 중 1,449건을 회복 사례와 41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45차 코로나19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29건의 활성 사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인도에서 양성 환자가 확인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서 2021년 회계 연도에 망명 티베트 의회는 열일간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6차 티베트 의회의 예산 회의가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하루 만에 진행했습니다. 정해진 의제에 따라 망명 티베트 의회는 1일 세션이 2020년에서 2021년 티베트 중앙정부의 모든 부서 예산을 통과하고 승인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16차 망명 티베트 의회의 열차 회의가 2021년에 3월로 연기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인 2020년 티베트 정책 및 지원 법안을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002년에 역사적인 티베트 정책법을 기반으로 한 저당적 지지를 받은 2020년 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은 영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후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티베트인의 권리를 재확인하며 승계 또는 환생 절차에 간섭하는 중국 관리들은 글로벌 마그니치 법에 따라 재정, 경제 및 비자 관련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공식적으로 티베트 중앙정부를 티베트 국민의 정당한 대표로, 대통령은 티베트 국민의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티베트 망명 공동체 소속 티베트인들은 2021년 1월 3일에 열린 2021년 예비선거에서 자기 대통령과 17대 티베트 의회 의원들에게 투표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올해 대통령 대선과 망명 티베트 의회 의원 총선은 2011년 달라이라마가 정치권을 완전히 이양한 이래 티베트 지도부의 세 번째 직접 선거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6대 가샥 시경 즉 대통령과 17대 티베트 의회 의원 총선에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놀라운 수준의 참여율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인도의 티베트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운 학급 성과를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2명의 티베트 학생 덴진 예시와 공가 렉종은 올 인도 국가 적격성 겸 입학 시험에서 500점 이상을 기록하여 화제가 됐습니다. 중등교육중앙위원회가 중3과 고3 시험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각 학년에 19명의 티베트 학생들이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티베트 어린이들 학급 성취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학급 성과에서 티베트 학생 다실라모는 도서관 및 정보과학 석사학위에서 망글로 대학에서 가장 높은 학급 순위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명의 티베트 학생인 덴젠 초점과 소남 체키는 각각 경영학 학사와 상학 학사를 졸업했으며 벵갈루루의 다야난다 사갈 대학에서 가장 높은 학업 순위를 받고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중부와 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한 82개의 조직과 협회는 중국의 상임대표부 장관인 장던을 인권이사회 자문단의 임명 취소를 위한 공동 정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원은 또한 중국이 영향력 있는 그룹에 임명된 것은 60년 이상 투쟁하면서 억압적인 중국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계속해서 유엔에 희망을 걸고 있는 모든 티베트인들에게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언급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0년 7월 중국이 티베트에 대한 접근을 계속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비판하고 2018년 티베트에 대한 상호 접근법에 따라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의회 행정위원회는
비평과 협박, 검열, 학계 저널리즘, 외국 정부 및 시민에 대한 간섭과 같은 중국 공산당의 점점 더 억압적인 전술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정책기획실은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제목의 7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티베트를 군사 점령지로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